78세의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샴페인의 황금빛 물결이 고급 샹들리에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그녀에게 퇴직 후 맞이한 이 사치스러운 풍경은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정순 선생님,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선생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아들 민우의 능글맞은 웃음에 정수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달고 다른 칠판과 분필가루 속에서 청춘을 바친 그녀에게 제2의 인생이라니 얼마나 어색한 단어인가. 하지만 민우의 굳은 결의가 담긴 눈빛에 차마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골드 스테이트 실버타운 입주에 5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은 장본인도 바로 민우였습니다. 수많은 실버타운을 심사숙고 끝에 고른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노후는 편안하게, 품위는 잃지 않도록. 민우는 최고의 선택이라 자부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웅장한 벽난로가 놓인 로비,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레스토랑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수는 마치 영화 세트장에 홀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이런 데서 호강도 해보고. 감격에 젖은 듯한 정순의 말에 옆에 선 며느리 지연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저희 걱정은 마시고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민우 씨, 어머니 짐은 다 옮겼어요. 지연의 말은 마치 면죄부처럼 들렸습니다. 평생 짐만 되는 것 같았던 자식들에게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텅 빈 고독감이 가슴 한켠을 짓눌렀습니다. 퇴직금과 집을 처분한 돈으로 겨우 마련한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 쏟아부었다는 사실도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넓고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불안했습니다. 5억 원짜리 덫. 그녀는 과연 이 화려한 감옥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밤낮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 후에도 밤늦도록 시험지를 채점하던 고된 삶. 넉넉지 못한 형편에도 자식들을 꿋꿋하게 키워낸 세월. 그 모든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하지만 묘하게 불안한 예감이 정순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 아래 정순의 눈가에 핏빛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실버타운이 아닌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성벽 안에서 그녀는 곧 처절한 고독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5억 원이라는 거액이 무색하게 샴페인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쓰디쓴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은퇴는 과연 성공적인 선택이었을까?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그녀의 등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침에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점심에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점점 더 굳게 닫혀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었습니다. 레스토랑 테이블마다 3, 3, 5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정순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지난달 스위스 여행에서 샀다니까요. 에르메스에서 이번 시즌 한정판으로 나온 버킨백이에요. 저희 집 갤러리에 새로 들인 김환기 화가 작품 말인데요. 가격이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명품 브랜드 이름과 해외여행 이야기가 난무하는 대화 속에서 정수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입어온 검소한 옷차림, 손때 묻은 가방,
그리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대로 가보지 못한 국내 여행 경험은 이곳에서 철저히 소외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용기를 내어 옆 테이블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김환기 화가 그림은 정말 아름답죠. 저도 예전에 미술 선생님을 하면서 정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려한 브로치를 단 한 여성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정순 씨, 저희는 지금 미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라서요. 미술 감상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순간 정순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초라한 행색을 지적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더욱더 타인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수는 홀로 테이블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휴게실에서 한 무리의 노인들이 모여 카드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걸친 그들은 마치 귀족처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어머, 정순 씨 아니세요? 오늘은 또 혼자시네요? 저희 게임 한 판 하실래요? 한 여성이 친절하게 말을 걸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는 것을. 판돈이 오가는 도박판,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은근한 신경전과 돈. 자랑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그녀는 자신이 마치 유리 상자 속에 갇힌 늙은 인형처럼 느껴졌습니다. 5억 원을 들여 들어온 이곳은 과연 그녀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 명품 가방과 화려한 액세서리, 그리고 돈으로 쌓아 올린 허울. 좋은 관계 속에서 정수는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실버타운 생활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상처를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수는 실버타운 안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견고해졌으며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차별은 바로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골프 동호회, 요트클럽, 해외 봉사단 실버타운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정순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골프 동호회 가입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고급 골프웨어를 갖춰 입어야 했고 정기적으로 필드 레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트클럽은 더했습니다. 회원권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했으며 요트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드레스와 보석이 필수였습니다. 해외 봉사단은 그나마 참여할 만했지만 봉사활동 명목으로 걷는 기부금 액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수는 낡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연금과 퇴직금을 합쳐도 이 모든 활동에 참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창밖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골프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실버타운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손수레에 퇴비를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일구는 모습이 마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내가 운동 삼아 하는 거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다들 골프 치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느라 바쁘거든. 노인의 말에 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버타운 사람들에게 텃밭 가꾸기는 그저 촌스러운 취미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즐기고 해외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쇼핑을 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실버타운 현관 앞에서 검은색 리무진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리무진에서는 화려한 옷차림의 노인들이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초라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텃밭으로 향하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과연 노인들을 위한 진정한 낙원일까? 아니면 돈으로 계급을 나누고 차별을 조장하는 또 다른 사회의 축소판일까? 그날 밤 정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검은 리무진과 낡은 손수레, 그리고 텃밭을 가꾸는 노인의 모습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계급의 민낯을 목격한 정수는 점점 더 깊은 고독과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정순의 79번째 생일. 자식들은 찾아오지 못했지만 실버타운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은 정성껏 케이크를 준비했고 몇몇 입주민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분위기였지만 정순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정순은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삶,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 이제는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때도 되었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정수는 방으로 돌아와 씁쓸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때 실버타운 관리인이 찾아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순 씨,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산 내역서와 함께 퇴소 안내라는 문구가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관리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관리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정순 씨께서 실버타운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입주민들과의 갈등도 잦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실버타운은 모든 입주민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순 씨의 경우에는 저희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녀가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퇴소 사유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나요?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를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실버타운은 입주민들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순 씨께서 다른 입주민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퇴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노인은 이 화려한 실버타운에서도 버림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관리인에게 호소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관리인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정수는 계약서를 꺼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실버타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퇴소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계약서에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수는 퇴소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중도 퇴소 시 위약금이라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약금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가 남은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정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5억 원을 들여 실버타운에 입주했지만 이제는 위약금 때문에 발목이 잡혀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들어왔지만 돈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그날 밤 정수는 홀로 방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잔혹한 현실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실버타운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는 대신
깊은 절망과 좌절감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은 그 어느 때보다 슬픈 날로 기억될 것이다. 정수는 계약서를 구겨 쥐었습니다. 5억 원짜리 호화로운 감옥, 그 안에서 그녀는 철저히 고립된 채 죽어갔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의 냉대와 무시는 날마다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위약금은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정수는 잠 못 이루며 뒤척였습니다. 5억이라는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어리석은 자존심 때문에 그녀는 지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아버릴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우연히 실버타운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입주민들의 재산을 노리고 온갖 술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고가의 건강식품을 강매하거나 있지도 않은 질병을 과장하여 비싼 치료를 받게 하거나 심지어는 유언장까지 조작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단순한 실버타운이 아니라 노인들의 돈을 노리는 거대한 사기 집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밤마다 몰래 실버타운 직원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비리를 밝혀내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잠복한 끝에 정수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직원들이 몰래 유언장을 조작하고 거액의 돈을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그녀는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곧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실버타운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힌 정수는 감금당한 채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내놓으라며 그녀를 윽박질렀고 자식들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정수는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고 실버타운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실버타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줄줄이 체포되었고 실버타운의 비리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정수는 실버타운을 상대로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언론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재판 결과 정수는 승소했습니다. 그녀는 위약금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버타운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실버타운을 나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 정의 그리고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옥 같았던 실버타운을 벗어난 정수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래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5억 원의 덫에서 벗어났지만 그녀의 통장 잔고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허름하지만 정겨운 시골집을 구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 낡은 툇마루, 그리고 마당 한켠에 자리 잡은 늙은 감나무가 전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화려한 실버타운의 소음 대신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대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끓인 소박한 된장찌개가 그녀의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수는 시골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낡은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잊고 지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정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해맑은 미소를 띤 그녀는 정순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대요? 우리 동네는 처음이시죠?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심심하시면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정수는 낯선 할머니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그 누구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밭일을 돕고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툇마루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정순의 슬픈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녀의 곁을 지켜주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툇마루 위에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왁자지껄 웃으며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정순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우리 동네 음식은 맛은 없어도 정은 넘친다우. 할머니의 말에 정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실버타운에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은 것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수는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촘촘히 박힌 별들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화려한 실버타운 대신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골집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찾은 것이다. 낡은 툇마루에 앉아 그녀는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